미국이 한국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발표하기 전부터 미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유튜버의 영상에 전역이 난리난 상황입니다. 불닭볶음면 먹으면 약쟁이도 정신이 번쩍 들거다는 이 말 한마디가 미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유튜버는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불닭을 포기할 수 없다며 뜨거운 지지 선언을 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국의 라면 하나가 어떻게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제가 준비한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로렌이라고 합니다. 음식 리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죠. 그런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불닭볶음면을 처음 먹었던 그날 말입니다. 2023년 어느 봄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새로운 콘텐츠를 찾고 있던 저는 한국 라면에 대한 시청자들의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별 기대가 없었어요. 아시아 라면이라고 하면 그냥 짜고 매운맛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주문한 불닭볶음면 패키지를 보고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불을 뿜고 있는 닭 캐릭터가 그려진 포장지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카메라를 켜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면을 삶고 소스를 넣는 과정은 평범했죠. 그런데 소스 색깔이 정말 빨갛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매울까 하면서 말이에요. 첫 젓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까지도 여유롭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초 후 제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입안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힐 정도로 매웠지만 동시에 뭔가 중독적인 맛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라고 소리치면서도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도 젓가락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매운맛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라는 걸 말이에요. 영상을 편집하면서도 신기했어요. 제 반응이 너무 솔직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매워서 울면서도 맛있다고 외치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 진정성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나 봅니다. 업로드한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200만을 넘었어요. 댓글도 폭주했습니다. 나도 불닭 먹어봐야겠다. 한국 라면 대박이네. 이런 반응들로 가득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불닭볶음면을 찾는 미국인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구입한 온라인 쇼핑몰은 일시적으로 서버가 다운되기까지 했어요. 한국 라면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후 저는 불닭 시리즈를 계속 리뷰하게 되었어요. 불닭볶음면뿐만 아니라 까르보 불닭, 치즈 불닭까지 모든 종류를 다 먹어봤죠. 매번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런 맛을 일상적으로 즐긴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 채널 구독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불닭 덕분에 무명 유튜버에서 150만 구독자를 가진 크리에이터가 되었거든요. 그러던 중 라디오 채널에서 제게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한국 라면 불닭볶음면이 대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기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불닭볶음면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미국 음식 문화에 진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의 영향으로 미국 전역에서 불닭 열풍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저만 불닭 리뷰 영상을 올린 건 아니지만요. 불닭은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마치 제가 불닭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된 기분이었죠. 가장 신기했던 건 소셜미디어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불닭 챌린지가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예요. 제가 시작한 것도 아닌데 전국의 10대들이 불닭을 먹고 반응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매운 걸 참는 챌린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다양해지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불닭으로 요리를 만들어서 올렸어요. 불닭 치킨, 불닭 피자, 심지어 불닭 아이스크림까지 나왔죠. 창의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처음 불닭을 먹었을 때는 그냥 라면으로만 생각했는데 미국 아이들은 하나의 조미료처럼 활용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불닭이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불닭 얘기를 안 하면 대화에 끼지 못할 정도였다고 해요. 부모들은 걱정했지만 아이들은 신이 났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K-푸드까지 미국을 접수한 거예요. 삼양식품도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어요.
미국 진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죠. 기존에는 아시아 마켓에서만 팔렸는데 이제는 월마트와 타겟 같은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뉴욕의 고급 식료품점에서는 프리미엄 진열대에 불닭을 올려놓기까지 했어요. 제가 받은 피드백도 놀라웠어요. 시청자들이 보내온 메시지를 보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불닭 덕분에 매운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라면 하나가 이렇게 큰 문화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음식 평론가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한 칼럼니스트는 불닭을 매운맛의 르네상스라고 표현했어요. 미국인들의 입맛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불닭이 그 중심에 있다는 분석이었죠.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한국 음식의 전도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좋은 일만 계속될 수는 없었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전 세계 미국을 상대로 이익을 보고 있는 국가들에게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를 한 거예요. 한국도 포함됐죠. 처음에는 설마 했어요. 불닭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관세 대상 품목을 보니 라면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렇게 되면 불닭 가격이 2배 이상 오를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저의 구독자들이 저에게 수없이 질문했어요. 불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방송에서 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음식에는 국경이 없어야 한다, 매운맛의 자유를 지켜달라, 이런 말들이 입에서 절로 나왔어요. 진부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불닭은 이미 미국 음식 문화의 일부가 되었는데 관세 때문에 그 흐름이 끊어진다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았어요. 영상을 올린 후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로렌이 맞다 불닭을 지키자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심지어 SNS에서도 불닭 지키기 챌린지까지 생겨났죠. 제가 시작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캠페인이 벌어진 거예요. 블룸버그에서도 관련 기사를 냈어요. 한국 불닭 열풍, 관세가 찬물 끼얹을까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에서는 불닭이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이런 자연스러운 문화 교류까지 막힐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세 부과 발표 이후 오히려 불닭 수요가 폭증한 거예요. 사람들이 미리 사재기를 시작한 거죠. 관세 소식이 퍼지자마자 미국 전역의 마트에서 불닭 품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진열대에 쌓여있던 불닭들이 하루 만에 사라졌어요. 저도 급하게 근처 마트들을 돌아봤지만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은 더 심각했어요. 아마존에서 불닭을 검색해보니 현재 품절 있고 예정 없음 이런 문구들만 보였죠. 평소 $5 하던 불닭이 $20에 팔리는 것도 봤어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공급이 딸리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거예요. 월마트 직원과 이야기해봤는데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하루에 불닭 문의 전화가 100통 넘게 온다는 거예요. 언제 입고되는지, 예약은 가능한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국 라면 하나 때문에 이런 소동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청자들도 절망적이었어요. 댓글을 보니 로렌 때문에 불닭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못 먹게 되면 어떡하냐, 관세 부과 전에 1년치를 사둬야겠다, 이런 내용들이 가득했죠.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제가 소개한 음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불닭 사재기 투어라고 이름 붙였어요. 시청자들과 함께 LA 전역을 돌면서 불닭을 찾아다니는 실시간 방송을 한 거죠. 마치 보물찾기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코리아타운이었어요. 한국 마트라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열대가 텅 비어 있었어요. 마트 사장님과 이야기해보니 주문해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미국 수출량을 맞추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99렌치 마켓이었습니다. 아시아 식품 전문 마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불닭 코너에는 일시품절 안내문만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분께 물어보니 하루에 몇백 명이 불닭을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처음이라면서 놀라워하셨어요.
실시간 채팅창도 난리였어요. 전국 각지에서 시청하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 상황을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시카고도 품절, 텍사스도 마찬가지, 플로리다에서 찾았는데 가격이 3배,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죠. 그런데 5번째 마트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작은 아시아 마트였는데 불닭이 몇 개 남아있는 거예요. 실시간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이 찾았다, 대박, 이런 반응을 보였죠. 마치 금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마트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워낙 인기가 많아서 손님 한 명당 2개씩만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었죠. 저도 2개만 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먹을 수 있게 말이에요. 방송을 마치고 나니 정말 신기했어요. 6시간 동안 LA 전역을 돌아다녔는데 불닭을 찾은 곳은 단 한 곳뿐이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어디서든 쉽게 살 수 있었던 라면이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될 줄이야. 시청자들도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 방송이 화제가 되면서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났어요. 전국의 불닭 애호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한 거죠. 어느 마트에 불닭이 들어왔다, 온라인에서 예약받는다,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나누고 있었어요. 심지어 불닭 거래 커뮤니티까지 생겼습니다. 남는 불닭을 나눠주거나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표상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진짜 불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공동체 의식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관세 부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닭에 대한 사랑도 더욱 깊어졌죠. 뉴스에서는 연일 불닭 관련 소식을 다뤘어요. 미국인들의 불닭 사랑, 관세도 막을 수 없나. 한국 라면 하나가 미국을 뒤흔들다, 이런 제목들이 매일 나왔죠. 저도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한 방송에서 관세가 부과되면 불닭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 가격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사둬야 한다고 말이에요. 진심이었어요. 그 발언이 또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이 로렌이 맞다, 우리도 끝까지 지키자,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사람들이 불닭을 사재기 하는 인증샷을 올리기 시작했죠. 삼양식품에서도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미국 법인 관계자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국 팬들의 성원에 감사하다면서 특별한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한정판 패키지를 만들어서 증정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단순히 리뷰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인정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한정판 패키지에는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땡큐 로렌이라고 말이에요. 받아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관세 부과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불안감은 계속되었어요.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죠. 어떤 의원은 문화교류까지 막는 관세는 재고해야 한다고 발언했어요. 불닭이 정치적 이슈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전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불닭을 대체할 수 있는 매운 라면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전 세계 매운 라면들을 주문해서 리뷰해봤습니다. 멕시코 라면도 먹어봤고 태국 라면도 시도해봤어요. 인도 커리 라면까지 도전했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불닭의 그 독특한 맛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매운 건 매웠지만 불닭만의 중독성은 없었어요. 시청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댓글을 보니 다른 라면은 그냥 맵기만 하다, 불닭의 달콤한 매운맛을 못 잊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죠. 불닭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를 시작했습니다. 불닭 레시피 시리즈였어요. 불닭볶음면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하는 거였죠. 불닭 치킨 텐더, 불닭 맥앤치즈, 불닭 타코까지 정말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봤어요. 가장 인기 있었던 건 불닭 그릴드 치즈였어요. 치즈 샌드위치에 불닭 소스를 발라서 구운 건데 정말 맛있었거든요. 매콤달콤한 맛이 치즈와 완벽하게 어울렸어요. 시청자들이 따라 만든 인증샷도 엄청 많이 올라왔죠. 미국 언론에서도 이런 현상에 주목했어요. 한국 라면이 미국 요리의 새로운 재료가 되고 있다는 분석 기사가 나왔죠. 요리 전문가들도 불닭의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했어요. 단순한 라면이 아니라 하나의 조미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삼양식품에서 저를 홍보 행사에 초청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미국 각지에서 열리는 불닭 홍보 행사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첫 번째 행사는 뉴욕에서 열렸어요.
타임스스퀘어 근처의 큰 행사장이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불닭과의 첫 만남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호응해 주셨어요.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불닭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불닭 만들기 체험, 불닭 요리 시연, 매운맛 도전까지 정말 다채로웠죠.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불닭을 만들어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행사는 시카고였어요. 여기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중서부 사람들도 불닭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저에게 와서 손자가 불닭을 너무 좋아해서 나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대를 넘나드는 인기에 감동했습니다. LA 행사는 정말 특별했어요. 제 홈그라운드니까 더욱 의미가 있었죠. 평소 제 영상을 보던 팬들이 직접 와서 인사를 나눴어요. 로렌 덕분에 불닭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불닭 콘텐츠 만들어달라 이런 말들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행사마다 언론 인터뷰도 있었어요.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본 질문이 있었는데 관세가 부과되면 불닭 인기가 식을 것 같냐는 거였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진짜 사랑은 가격으로 막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관세 부과 발표 이후에도 불닭에 대한 관심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간절해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열정적으로 불닭을 찾고 있었죠. 마지막 행사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열렸어요.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와서 불닭 만들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너무 매워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다 먹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맛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불닭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매운맛을 이겨내는 도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까지. 불닭에는 이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행사를 마치고 나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관세 따위로는 이 열정을 막을 수 없다는 확신 말이에요. 관세 부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저는 특별한 라이브 방송을 기획했습니다. 불닭 사랑 고백 시간이었어요. 시청자들과 함께 불닭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라이브가 시작되자마자 채팅창이 폭주했어요. 로렌 고마워 불닭 지키자, 관세 무서워 이런 메시지들이 쏟아졌죠. 전국 각지에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시청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불닭을 먹었을 때는 그냥 매운 라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죠. 불닭 덕분에 여러분과 만날 수 있었고 한국 문화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저도 불닭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요. 한국 여행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죠. 불닭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시청자의 댓글이었어요. 관세 100% 부과되어도 상관없어요. 불닭은 그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이 댓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반응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관세가 부과되어서 가격이 2배가 되든 3배가 되든 상관없어요. 불닭을 먹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불할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이거든요. 이 발언이 나간 후 채팅창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로렌 최고 우리도 끝까지 함께해요. 불닭 사랑해 이런 메시지들로 가득 찼죠. 3시간 동안 진행된 라이브 내내 이런 뜨거운 반응이 계속되었어요. 라이브를 마치고 나니 정말 뭉클했어요. 불닭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음식이 가진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여러 언론에서 제 발언을 다뤘어요. 미국 유튜버, 관세 100%도 감수하겠다, 선언 불닭 사랑, 가격 장벽 넘어서다 이런 제목들이었죠.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라면이 미국에서 이렇게 큰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경제 전문가들도 주목했어요. 한 교수는 문화상품의 가격 탄력성이 일반 상품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이 불닭에 단순한 음식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였죠. 삼양식품 주가도 상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거였죠. 제가 시작한 작은 리뷰가 이렇게 큰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관세 부과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불닭에 대한 열정은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졌어요. 사람들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로렌의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작은 라면 하나가 미국 전역을 뒤흔들고 관세라는 장벽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진짜 사랑을 만들어낸 이야기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때로는 음식이 국경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매운맛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격이 올라도 포기할 수 없는 특별한 음식이 있으신가요? 한국의 매운맛이 세계를 정복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특별한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월드와이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